안녕하세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절차 진행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재판장님을 잘 설득하려면 어떤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판 공판 기일이 됐어요. 재판장이 몇 호 사건 피고인 누구 나오세요 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에 출석을 하면 우선 재판장이 피고인의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이런 거 확인하면서 피고인 본인이 과연 맞는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인정신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님 공소사실 요지 진술하세요 하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죠.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나 변호인한테 혐의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걸 공소사실 인부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소사실 인부에 따라서 재판 진행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이나 재판 진행하는 재판장이나 재판 초기에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한테 우선 공소사실 인부를 물어보고요. 변호사는 보통 미리 의견서로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거든요. 재판장이 이런 입장이 맞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피고인 본인한테도 변호인이 말한 부분이 맞느냐 이렇게 직접 물어봅니다. 만약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인 경우에는 피고인은 향후 양형자료에 대한 증거를 주로 제출을 하게 되고요. 보통 재판도 한두 번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부인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 중에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보통 다음 기일에 본격적으로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증거조사 절차가 시작되는 건데요. 검사가 증거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증거 기록에 어떤 서류들이 들어있는지 쭉 순서를 붙여서 적어놓은 것이 증거 목록인데요. 쉽게 말하면 유죄 입증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걸 재판부와 피고인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판사님이 피고인하고 변호인한테 그 증거 목록에 기재된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 인부 의견을 묻게 됩니다. 증거 인부라는 거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이걸 개별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는 절차고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거는 이 증거를 증거로 채택해도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거고요. 현재 상태로는 증거로 채택하는 데 이의가 있으니까 정식으로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증거 조사를 거쳐서 채택을 해달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재판하기 전에 증거 기록을 다 살펴보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는 동의하고 어떤 증거는 부동의하고 이런 걸 미리 다 정리를 해서 의견서로 증거 기록이 너무 많거나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사실 인부만 하고 증거 인부는 다음 기일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증거들 중에서 진술 증거 그러니까 참고인이 말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진술 내용 중에 실제 사실에 맞지 않거나 허위의 내용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부동의를 하게 됩니다. 부동의를 하면 재판장이 검찰 측에 증거 신청을 하라고 하고요. 검사가 그 참고인 누구누구를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길에 그 진술한 사람 증인으로 소환을 하고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증인 신문 기일이 됐어요. 피해자가 증인 신문 기일에 나오죠. 증인신문 할 때는 보통 증인 신청한 쪽에서 증인신문을 먼저 합니다. 그럼 보통 검사가 경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직접 보여주면서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냐 그 다음에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하도록 질문을 합니다. 검사 신문이 끝나면 이제 변호인 측에서 신문을 하는데요. 변호인은 주로 피해자가 말한 내용과 피고인 입장이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고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서 재판장의 심증을 흔들기 위한 질문들을 주로 합니다. 보통 피해자 외에 참고인으로 경찰에서 진술한 사람들에 대한 진술도 다투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도 부동의하게 되면 한 명 한 명 직접 법원에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얘기한 그 증거 기록 있잖아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기록. 그 기록들은 도대체 재판부가 언제 받아보는 걸까요? 이 증거 기록은 증거조사, 그러니까 증인신문이나 문서 송부 촉탁, 사실조회 등등 뭐 이런 증거조사들을 모두 다 마친 다음에 그제서야 재판부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거의 재판 끝날 때
증거 기록 볼 수 있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증인신문 다 마치고 재판장이 몇 번 증거는 채택하고 몇 번 증거는 증거력이 없어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검사님 증거 기록 제출하시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검사가 그 증거 기록을 법대 위에 딱 올려줍니다. 이게 공소장 일본주의 때문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판사는 피고인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내용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공소장만 보고 재판을 시작하고 결심이 된 이후 재판 끝난 이후에 선고기를 앞두고 나서야 그 증거기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증거, 부동의한 증거 다 분리해서 동의한 증거는 재판부에서 먼저 확인하고 부동의한 증거는 나중에 증거능력 부여된 다음에 그때그때 추가로 제출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 기록이 보통 한 권이 아니거든요. 몇 건, 몇십 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일이 기록을 묶었다 풀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의된 증거를 따로 떼서 먼저 제출을 하고 부동의된 증거는 나중에 증거 채택되면 그때 제출하고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증거 기록이 한꺼번에 법원에 제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판장은 처음에 공소장만 보고 재판을 시작하고 또 중간중간 변호인이 내는 의견서 그리고 피고인 측 증거 자료만 보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피고인이 수사받을 때 변호사가 있었으면 검찰이나 경찰에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나 의견서 같은 거를 이미 많이 제출을 했겠죠. 그런데 판사는 재판 진행되는 내내 이걸 보지 못한 채로 재판을 합니다. 내가 수사받을 때 경찰, 검찰에 유리한 자료 다 제출했으니까 판사가 그거 보고 다 알아서 나한테 유리하게 판단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그 증거에 대한 설명서와 함께 법원에 다시 한번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검사는 1심 재판하는 과정에서 의견서를 따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공판검사는 그날 재판에서 내 사건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재판부랑 같이 그날 재판부가 길 잡아놓은 사건들 몇 명씩 증인신문하고 쭉 다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피고인이랑 변호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를 많이 제출을 해서 재판하는 동안에 판사의 심증을 좀 흔들어 놓으면 나중에 판사가 재판 끝나고 증거기록 검토를 할 때 상당히 의심을 가진 상태에서 기록을 보도록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형사재판할 때 증거조사 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